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당의 기능이 무엇이며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당이 야당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앞으로 야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영국에서 여야 개념이 생겨날 때 반대당이라는 뜻입니다. Opposition Party.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해서 다음 기회에 대안정당으로서 수권정당으로서 그리고 정권을 담당할 정당으로서 커가는 그런 반대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국회를 기준으로 104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당은 대안정당으로서 또 국회 안에서 이 정권과 대결함에 있어서 유효한 대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 대안정당, 유효한 대결정당,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관련자들은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만은 참고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국민의힘당 자체의 논의 구조에서 반년도 남지 않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가 쉽게 당선될 수 있다? 절대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당의 현재의 모습과 전술 전략으로 거기에도 비관적이다. 비관적이 아니라 실패한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국민의힘 당이 지금으로서는 당 울타리를 헐고 간판도 내리고 104명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의원직 사퇴하라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를 포기할 각오를 하고 반 김정은 세력, 반 문재인 세력이 아닙니다. 문재인 세력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정신적 월북자들의 정권입니다. 친김정은, 종북, 무슨 주사파 이걸 떠나서 정신적으로 평양에 이미 가 있는 이런 정신적 월북자들이 핵심으로 있는 정권인데 이 무서운 이 집단과 대결함에 있어서 그대들의 힘만으로 안 되니까 그럼 울타리 전부 철거하고 이원직은 그냥 가져도 좋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국회를 더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통령 후보, 단일 후보를 반드시 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헌정사의 역적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다. 둘째로는 이 국회 안에서 지금 마지노선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건 절대 그런 과정에서 이것만은 우리가 국회 안에서 이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첫째로 개헌선입니다. 지금 강당강당하지요. 그러니까 온갖 이 정권의 작용에 의해서 한 너댓 명만 빼가면 개헌 저지선이 무뎌질 수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개헌 저지선은 사수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개헌을 도모하려고 하는 정권의 속셈에 대해서 절대로 이 개헌 저지선은 지킨다. 둘째로 절대로 공수처는 발족시키지 않는다. 이 두 개의 저지선은 모든 걸 걸고 저지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당이 국회 안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제가 비관적으로 보고 두려움을 갖는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발호하고 있는 모습, 말이 굴레를 벗었을 때 막 날뛰는 모습, 이걸 봤을 때 그들 눈에는 국회 안에서는 요 야당만 보이는 거지요. 그 야당 배후에 국민이 있다는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 만만한 야당, 전략 전술도 제대로 없고 기가 죽고 밀면 밀리는 요 야당만 보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국회에서 일어난 일만 하더라도 이걸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면서 이걸 완전히 무지렁이 취급한다는 거. 104명의 여러분들, 국민의힘 당 여러분들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부끄럽게 생각해야지요. 노영민 비서실장 뭐라 그랬습니까?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자들, 처음에는 그걸 전부를 살인자라고 했다가 집회 주도자가 살인자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요건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서 야당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는 두 사람이 다 여성 성추행, 성폭행과 관련된 일로 선거를 치르는데 거기 후보를 내고 이래서 되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838억 원이나 들어가는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성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의 장을 만들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이게 장관으로서 할 소리야? 그러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성추행, 성폭행 혐의가 있는 자들이 물러선 자리니까 앞으로 성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조심해야 하고 하는 공부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부 여당권에서 시장 노릇을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든지, 그리고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걸 기대하고 물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무장관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그와 그 아들 보좌관이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이해 충돌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해 충돌되지 않는다. 그 국민권익위원장은 저쪽 여당에서 국회의원도 한번 지내고 아주 안면 몰수하고 뻔뻔하게 답하고 말았습니다. 박범계 의원, 이 양반 판사 출신 법조인이지요. 센 발언을 해야 많이 하고 추미애 장관 옹호하고 윤석열 총장 공격하는데 앞장서고 그런데 어제는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달라면 살살 빌어야지요. 국회에 와가지고 국회에 와가지고 누구를 빌냐? 우리 여당한테 살살 빌어라. 이게 상권 분립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나라, 거기에 여당 실세 국회의원들이 이게 할 소리냐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국회가 정부 여당에 의해서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 국무위원, 그 다음에 실세 국회의원들이 누구 말 맞더라 이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은 숨을 죽이고 있어. 숨을 죽이고 있어. 숨을 죽이고 있어. 숨을 죽이고 있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8월 15일 경찰로 하여금 광화문을 완전히 장악한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래도 거기에 동아면세점에 허가가 난 그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다. 그 모이게 한 자들이 거기서 60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에 7명이 죽었다. 이걸 전국으로 퍼뜨렸다. 그러니까 이건 살인자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날 같은 시각에 1km도 안 떨어진 자리에 민노총이 수천 명 집회를 내는데 그건 조사 안 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간에 서울 지하철에 서로 들붙어 가지고 콧김을 서로 씌우면서 거의 키스하듯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병되지 않았다. 그래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고발되어 있잖아요. 광화문에 그래 사람들이 모였다. 그 모이기 전에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식당도 거쳤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역학적으로 조사도 안 하고 전화로 광화문 갔다 왔느냐 이래 물어가지고 숫자를 꽤 맞추기로 하고, 그리고 7명이 죽었다는 건 난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을 아주 이걸 막은 것은 이걸 코로나를 핑계로 해갖고 반정부 시위를 성공했으면 그만이지, 이게다가 살인자의 누명까지 씌워. 지금 그 두 사람 구속돼 있어요. 김경재 전 의원하고 또 한 사람, 노영민 실장의 그 말이 사법부에도 전해져 가지고 이 두 사람은 검찰에서 추가로 살인죄로 기소할지도 모르죠. 다음 주 초에 보석 심사 청구가 있는데 이런 비과학적인 말을 함부로
모두로 쏟아내는 거는 그 앞에 있는 야당이 야당으로 안 보여서 하는 소리예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의 말씀드린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반년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1년 3개월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정신적 탈북자 정권을 상대로 해서 여기에서 범야권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 후보가 돼야 되고, 단일 후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104석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당이 담장을 허물고 간판도 내리고 전부 모여라. 그렇게 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후보도 결정하고, 그래 전략 전술도 개발하고, 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통령 선거도 놓치게 되고,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헌하고 그리하여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게 되는 이런 헌정 파괴, 자주민주주의 질서 파괴를 할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문제는 104명의 국민의힘 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절반이 초선 의원들인데 다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처럼 과거에 여러 신산을 겪은 그런 사람들의 수가 지극히 적어요.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전략 전술은 이건 아주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이게 위헌 법률이니까 우리가 이게 헌법심판 청구를 해놨다. 그리고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야당목 2명을 추천하라 하니까 그리고 우리 추천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법이 위헌으로 결정 날 것 같아요. 판사를 지낸 주호영 대표, 김종인 위원장한테 물어봅시다. 그게 위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이 정권 아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른바 소위 진보 계열의 사람들 전부 다 채우고 났는데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야당이 신용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7명 중에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 안 했어야 되지요. 그래, 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을 연출해야 되는가? 이거 국민의 힘을 등에 업어가지고 이거는 유령기관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기관이다, 공수처는 발족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온 사방에 국회를 포위한 목소리, 과문광장은 막아놨지만은 그래도 어디선가 구석구석 모여가 청와대에다가 소리 지르고 이건 위헌행위고 불법행위다라고 하는 이런 힘을 만들고 이 에너지를 등에 업어가지고 자, 이래도 너희들이 할 것이냐, 이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가한 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청구를 해놨다. 그리고 7명 추천위원 중에 2명을 우리가 추천했으니까 그 2명이 정권이 원하는 사람을 비토를 하면 된다.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한가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 비토하다가 안 되면 다음 수순 밟도록 돼 있지요. 법 개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대들은 예산안이고 트랙에 올린 법률도 그냥 본회의장 비켜주고 국회 로텐다 홀에서 열어갖고 독재 반대, 뭐 반대 이런 사진 찍고 헤어지고 늘 그래 왔잖아요. 이번에도 밀리면 그 법을 그런 식으로 야당 추천위원을 없애는 법을 만들어 밀어붙이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공수처는 발족될 것이고, 그럼 그대들은 칼날 위에 설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번 주말에 단단히 결심들 좀 해봐요. 홍준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마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안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야당을 지도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아.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떠나면 그만 아니냐, 어느 날 그는 떠나면 그만 아니냐, 공수처도 뚫렸다, 내가 책임진다, 떠나면 그만 아니냐. 홍준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4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야당의 존립의 근거, 폭주하는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대결할 것이며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앞으로 어떤 전략 전술을 나아가야 하느냐, 왜 통합을 해야 되느냐, 왜 단일 후보를 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기득권이라도 없애겠다. 그 기득권은 간판 내리고 울타리 철거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그만두라 소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심사숙고하세요.